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지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소문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 5가족이 살던 곳이었지만 불의 사고로 인해 모두 목숨을 잃은 뒤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러한 소문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옆에서 함께 모험을 떠나던 친구 미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호기심이 많았고 늘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미진은 지영에게 폐가를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때 지영은 망설였지만 미진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밤 두 사람은 플래시와 간식 몇 가지를 챙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날씨는 점점 쌀쌀해졌고 바람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살갗을 스쳤습니다. 도착했을 때 폐가는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집 안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들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가구 조각과 낡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을 살펴보던 중 마침내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미진은 웃으며 먼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그 집에 살던 가족의 막내 아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속 마지막 몇 장은 이상한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내 방 창문을 두드린다.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가 들린다 같은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지영과 미진은 동시에 기이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다락방 문이 갑자기 쾅 닫히더니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숨막히듯 답답한 다락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희미한 플래시 불빛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겨우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다락방 한쪽 구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놀란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다락방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불이 나게 계단을 내려가 집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집을 벗어나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과 미진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집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던 중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사실 그 가족이 이사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던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소유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일 이후 지영과 미진은 더 이상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소문은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그 집에 얽힌 비밀과 소문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채로 남아있었고 사람들은 더욱더 그곳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시골 마을의 공포스러운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지영은 친구들과 계획한 여름휴가의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의 펜션에 머물며 자연의 고요함을 즐기기로 했던 그들은 도시에선 경험하지 못할 색다른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다. 펜션은 생각보다 아늑했고 산 아래로 흐르는 개울의 졸졸 소리와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 농담을 주고받고 있을 때였다. 민재가 갑자기 신비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기 근처에 귀신 나오는 옛집이 있다는 거 알아? 갑작스러운 민재의 말에 친구들은 의아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민재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 초입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50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 집에 살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는 것. 그 후로 집은 폐허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었고 밤이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친구들은 무섭긴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다. 가보자. 지영이 외쳤다. 다른 친구들도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이내 모두 동의했다. 이왕 온 여행,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한 것이다. 고요한 밤길을 따라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마을의 외곽을 지나칠 즈음 드디어 그 집이 보였다. 달빛 아래서도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는 집은 정말로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들어가자. 민재가 말하며 앞장섰다. 그들은 차례로 그 집에 들어섰다.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내부에 항상한 가구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아무도 없을 텐데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벽지엔 누군가의 손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었고 어디선가 음산한 냄새가 났다. 그때였다. 갑자기 지영이 소리쳤다. 저기 누가 있어. 모두가 지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방금 전 분명히 무언가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동료들은 머뭇거리며 발을 돌렸다. 보지 못했어. 분명 무슨 인기척이 있었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얼른 그 집을 빠져나왔다. 엔진을 켜기 전까지도 그들 모두는 침묵을 지켰다. 차가 출발하면서 지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느끼지 않았어? 굉장히 슬프고 절박한 느낌.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채길 바라는 것 같았어. 여행 일정 내내 친구들은 그날 밤의 일을 잊지 못했다. 이후로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펜션에 돌아온 후에도 신경이 곤두선 탓에 자려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혹시 누군가의 속삭임은 아닐지 지영은 불안의 이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 더 캐묻지 않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알기엔 너무 깊은 세월과 사연이 얽혀있다고만 말했다. 그 사건 이후 그 집에 머무른 이들은 모두 다신 마을을 찾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씩 그들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함께 겪었던 무언의 공포는 그들의 사이에 새로운 비밀이 되었다. 이젠 아무도 없을 집이지만 그곳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시간과 기억 속에 갇힌 채로 펜션 여행을 떠올리며 지영은 생각했다. 그날 밤 그들이 느꼈던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단편들이 현재와 부딪히며 만들어낸 미묘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마 영원히 그들 마음속에 머무르리라.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상황과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경험한 기묘하고도 무서운 사건을 다룹니다. 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민지는 최근 들어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항상 닫아두었던 창문이 열려 있거나 방에 두었던 물건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있는 등 사소하지만 기묘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일이 반복되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피곤했던 민지는 퇴근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이 잠든 와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그녀는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랐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더듬어 집안을 살피던 그녀는 곧 그 소리의 정체가 다름 아닌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종이 끄는 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가본 민지는 거실 한켠에서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의 공포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나 앉을 수 없는 공간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뭔가 이상하단 직감에 구석에 불을 켜자 소리는 즉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거실 창밖으로 미약하게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마음 한켠에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방으로 발길을 돌리던 찰나 등 뒤에서 또다시 종이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민지는 그 순간 집 밖으로 뛰쳐나갈까도 생각했지만 차분히 다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전등을 환하게 켠 채로 거실과 창문을 차근차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공간이 주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동료들은 너도 나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관리를 위해 오는 직원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며 그녀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누군가가 계속해 자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유독 조용한 새벽 그녀는 갑자기 거실 쪽에서 낮게 울려 퍼지는 물소리와 함께 창문 밖에서 비추어오는 희미한 형체가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 그녀는 모르는 용기가 솟아올라 창문을 열어본 순간 거의 투명에 가까운 그림자 같은 형상이 빠르게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민지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싸던 중 거실 장식장 한 구석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이전 세입자가 남긴 듯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린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치며 그 수첩을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이사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집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면서 말입니다.